알았어요. 2차 방정식. 아 시끄러! 자 문제 봅시다. 이게 2차 방정식에 지금 두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2차 방과 두근. 저 두 개 단어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각계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명심하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근이라는 용어가 언급이 되면은 무조건 근각계수로 풀면 돼요. 이거 근데 뭐 그건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자 한근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뭐라고? 에? 이걸 대입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혈렉은 3 플러스 루트 2 그쵸?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야? 둘이 합하게 되면 6 나오고 둘이 곱하게 되면 뭐 나와요? 7 나오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뭐 만들어? 2차식 작성.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만들어주면 끝나죠? 됐습니까? 대입이 아니에요. 자 6번 얘 절대값 나와있네요.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범위 어떻게 쪼일 거야? 절대값 아니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쵸? 식 어떻게 나와야 돼?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고 2보다 작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얘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 뭐 여러분 다 할 줄 알 테니까. 그래서 x가 여기서는 2하고 마이너스 3 여기서는 x가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범위랑 비교를 해줘야 돼. 얘는 2 이상인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돼. 얘는 2보다 작다니까 2는 안 돼.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2와 마이너스 1만 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풀이 과정 속에다가 이거 범위 나누는 거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문제 했을 때 정답률 낮은 친구들 뭘 안 써? 얘를 안 써. 얘를 안 쓰고 그 아래부터 쓰기 시작하죠. 그쵸? 근데 그런 애들은 내가 장담하는데 그냥 수능까지 다 망할 거야. 그래서 절대 기회라는 건 없을 거야.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제일 기본 다질 때부터 범위 쪼개는 것만큼은 반드시 습관 들여야 돼. 얘를. 쟤는 생략이 불가능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썼잖아. 저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이 이해됐죠? 그다음에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화 갔는데 우리 아까 했었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하면 m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m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중근화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 d는 0을 쓰는 거겠죠? 얘가. 그러면은 d는 0과 m에 대한 내림차순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돼? 뭘 먼저 해줘야 될까? d는 0을 먼저 해야 돼. 왜? x가 사라지거든. d는 0 하면 x가 없어. ab만 남는 거야. 그래서 ab란다. mb만 남는 거야. mb만 남아있는 식에다가 이제 m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당연히 아는 거니까. 11번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2차 식의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에 더하기 3알파에 플러스 4가 0이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3알파라는 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알파만 남고 알파 마이너스 4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분의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통분하면 끝나죠. 넘어갈까?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고. 자, 얘는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죠. 얘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래프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풀어? 뭐부터 해야 돼? 문제 속에 그래프가 있어. 뭐부터 하지? 그래프가 있는 그래프 문제는 뭐부터 풀어야 돼요? 확신이 없어? 그래프 문제는 모든 수학 과정의 모든 범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 지수 함수도 결국 그래프고 로그 함수도 그래프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전 단원에 걸쳐서 나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한지조차도 모른다고? 대수를 하는 사람들이?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프가 나와 있는 문제는 점의 좌표. 이걸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해준 적 있잖아. 점의 좌표부터 이거를 구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 그치?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얘를 미지수를 활용을 해서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지금 뭐 A, B는 고정되어 있죠. 얘는. A, B 같은 경우는 그냥 6,0, B는 0,12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P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P를 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얘가. 이 직선 방정식 하게 되면은 얘가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2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t, 뭐가 되는 거야? 12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m 값은 얘는 0, 12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m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점의 좌표부터 설정을 한 다음에 문제 읽으면 반드시 풀려요. 그래프 문제는. 근데 이거는 뭐 수능까지 계속 나오겠죠. 그래프 문제는. 그냥 근데 어느 단원에서 나왔든 난이도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단 점의 좌표부터 몇 코마 몇 해가지고 써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읽고 있으면은 그게 제일 바보 같은 학생이지. 문제를 막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푸는 과정을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 못 풀어. 그래프 문제는. 문제 읽는 것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프 좌표부터 점부터 찾아놓고서 문제를 읽는 거야. 그래서 좌표 찾아놓고 뭐 삼각형 넓이가 4분의 1이다? 식스하면 끝나는 거지 얘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귓등으로 듣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공부 못하고 성적 낮은 애는 항상 이유가 있어.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해도 나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거만해. 자만하는 거지. 걔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어. 그래서 다음에 잠깐만.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지금 뭘 잘못 보고 있잖아요. 이 잘못 본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얘가 A를 잘못 봐서 두근이 마이너스 3, 1이 나왔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맞아요. 제대로 본 것만 보는 거예요. A는 제대로 못 봤지만은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두근이 곱은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근이 곱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저기서. 자, 얘는 B를 잘못 봤지만 누구는 제대로 봤어. A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럼 두근이 합은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과 곱 얻어가지고 푸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 어떻게 풉니까? x를 알파랑 베타에 대한 식으로 세워서 그거를 그저 A이고 3이라는 식으로 정해서 되죠. 그러니까 두근이 합이 1이고 두근이 곱이 3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다가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가지고 풀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응. 저걸 통해서 x는 알파이라는 식으로 세우고 x는 베타이라는 식으로 세워서 어떻게 세워요? x 알파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우죠? 내가 물어본다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 fx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EX 플러스 1은 알파랑 베타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근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f 괄호는 0 했을 때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괄호 사이에 뭐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게 되면은 성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금 괄호 사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2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2x 플러스 1이 뭐랑 뭐일 때 얘가 알파고 베타일 때 성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알파일 때 2x 플러스 1이 베타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뭐야? 두 근이에요. 그러면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 둘이 곱한 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4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에 계산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잖아요. 이제 대입해 주면 끝나는 거야. 얘가 그러면 3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이 뭐야? fx를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2x 플러스를 대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한다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답을 맞추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관건이 뭐냐? 답 맞추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맞췄냐를 보는 게 고등 과정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내신이고 그게 수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정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과정들을 다 누적시켜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거를 풀었을 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답이 맞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적이 절대 안 나와요. 시간 부족으로. 이게. 야, 그래서 넘어가고 생각 없겠다. 자, 4번 잠깐 보죠. 얘가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직선이 나와 있어. 그리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B래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풀라는 걸까? 서로 같다고 한 번씩. 같다라고 놓고서 판별식이요? 네? 아니 그 대입. 여러분 이런 말 들었어요? hx? hx? 얘가 fx, 얘가 gx. 한번 정리합시다. 자,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서 x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랑 같냐라는 거예요. fx랑 gx의 교점에서 x의 좌표라고 하게 되면은 얘랑 누구랑 똑같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둘을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fx는 gx라고 놓고서 문제를 풀게끔 돼요. 그럼 여기에서 gx를 넘기면 뭐가 되냐라는 거야. fx 마이너스 gx는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fx 마이너스 gx는 0. 근데 얘는 뭐야?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되는 거죠. 그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는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y는 hx. hx가 뭐냐? fx 마이너스 gx예요. y는 0. y는 0이 뭐야? x축. 그래서 교점 에서 x의 좌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얘가 hx fx 마이너스 gx의 x 절편이란 뜻이에요. 이 의미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x 문제라고 해요.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함수로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hx 문제 얘가. 근데 여기서 지금 신기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쓸 때 fx, gx에 대해서 몇 차 함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fx, gx가 어떤 함수든 간에 무조건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얘가 fx가 삼각함수고 gx가 유리함수일 수도 있어요. 얘가 그래도 적용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통 수능에서 많이 쓰는 게 fx가 4차함수고 gx가 3차함수인 거죠. 얘가 그러면은 fx, gx를 이용해서 hx라는 애를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hx는 4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함수의 x절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돼야 돼. fx, gx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fx, gx만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 수준으로는 고등과정을 못한다 이거야. 그 fx랑 gx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 관계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2차 부등식, 판별식과의 관계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2차 함수와 직선 해가지고 나와있잖아요.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b래요. 그럼 여기에서는 hx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hx가 fx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니까 소식으로 쓰게 되면은 2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a가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x절편이 1하고 b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죠. 얘는 2의 x-1, x-b. 절편이 1하고 b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수 비교하면 끝나겠죠? 됐나요? 자, 1번 같은 경우도 얘도 2차 함수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x절편 1, 3이라는 거죠. 1번 왼쪽 문제. 그렇죠? 그럼 저거 보고서 바로 식 쓸 줄 알아야겠죠? x-1, x-3이 얘구나 해가지고 2차식 작성 하실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자, 5번도 한번 재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hx로 해가지고 바꿔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hx로 쓰게 되면은 다 넘겨봐.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떻다는 거야? 실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d 0보다 작다지. 교점이 없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은 y는 hx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교점이 없게끔. 이해했어요? 넘어가 될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무슨 뜻이야? D가 0보다 크거나 그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 뜻이죠? 그거 한번 해보자.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근의 개수 하게 되면은 몇 개예요? 0보다 클 때 몇 개예요? 2개. D는 0일 때 2개. D가 0보다 작을 때 2개.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죠? 네? 판별식이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뭘 판별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는 왜 2개예요? 항상 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습니까? 차수랑 같죠? 그렇죠? 우리 저번에 그 거듭 제곱근을 그렇게 했는데 응? 판별식은 뭐예요? 뭘 판별한다? 나쁜 놈들. 근의 종류. 2개인데 어떻게 2개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죠. 어떻게 2개냐? 응?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2개예요? 그렇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D가 0이면요.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다. 그치? 실근 개수는 2개예요. 근데 서로 똑같으니까 중복이 됐잖아. 중복이 돼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된 실근을 줄임말이 중근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 D가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2개의 허근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본 건데. 그리고 좀 발전하지 않았나요? 뭘 발전했어요? 근의 개수 맞췄어요? 네. 슬프다. 오, 11번. 얘 그래프로 해가지고 좋네요. 그쵸? fx랑 gx가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해가지고 만났대요. 그쵸?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4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hx로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hx는 fx 마이너스 gx라고 했을 때 얘가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에 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지금 그 얘기겠죠? 얘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개수 비교하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15번? 어떻게 풀어? 제발. 한 번에 딱 하고 넘어가자. 어떻게 풀으시나? 그거 아니에요. 아는 게 없어. 그 깔끔하게 대답한 게 없냐? 어? 보여주자. 이제 안 되겠다. 예? 보여주자. 예? 어떻게 푸냐고요? 근데 틀리게 풀 것 같아. 서연아 어떻게 풀어? 그렇죠. 맞아요.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얕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 못하면서 넘어가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분명히 며칠 뒤면 까먹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또 기본이 부족해가지고 진도 못 나간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야. 또 공수 1, 공수 2 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험 또 망치고, 그치? 잠깐 또 해가지고 혼나고, 공부 잠깐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게 뭐야 이게. 그래서 영원히 반복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내신이고 뭐고 수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미래를 원하냐고요. 이거를. 응? 나라면 이렇게 했어요. 생각이 있다라면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노트가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개념서 있잖아요. 뭐 수학의 정석이라던가 뭐 수학의 바이블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수분해 하면은 인수가 뭐다. 그렇지? 그래서 한 단위 다항식을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다. 그 모르면은 문제 못 풉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서에 써져 있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진짜로 우리가 수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문제 속에 있어. 문제 속에. 문제 속에서 이 대표 유형들 같은 것들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라는 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는데 스프링 교재, 스프링 같은 거 노트를 하나 사요.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뭐 38에서는 뭐 개념 정리 노트를 활용해 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 같고 그래서 뭐 다시 볼 거야. 그래서 그거 개념 정리 노트 해가지고 한 번에도 뭐 다시 보고 하냐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야 그 과제하다가 풀 거 없으면 걷다 풀고 있잖아요. 나 알아. 그래서 재료 활용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3년 동안 보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성해 나갈 노트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노트. 내가 뭔가를 시키는 노트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는 이거 적어놔 이거 뭐 해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필요해가지고 작성하는 노트가 하나 필요해. 그래서 여기 스프링 노트 좀 두꺼운 걸로 해요. 한 이 정도 되는 거. 상당히 두꺼운 걸로. 왜 이거 얇은 걸로 사잖아. 공통수학 원 하나만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버려져요 이게. 그래서 그냥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4개 과정 한 노트에다 다 정리할 생각하고 두꺼운 걸로 사. 얘를. 근데 두꺼운 걸로 사되 여기 날개 붙어 있는 걸로 사. 이렇게. 제일 좋은 거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날개 있는 거 있거든? 그게 제일 좋아. 이게. 그래서 여기 날개 부분에다가 써놔. 여기다가 공수 1, 공수 2, 대수, 미적분 1. 저기다가 과정명을 딱 써놔.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파란색 딱 날개 딱 잡고 넘기면은 공수 1 나오는 거야. 응? 공수 2 딱 잡고 넘기면 공수 2 나오는 거고. 이해했어요?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돼. 수학 개념적 노트. 이거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리겠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하든 모의고사 대비를 하든 수능 대비를 하든 저 노트 하나로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뭐 해놔? 개념도 정리는 해야지, 그치? 여기다가 근데 개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해. 내가 아는 걸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거는 너희가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야. 너희가 선생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동생이 볼 교재다 생각을 하고서 만드는 거야. 얘를. 그래서 따라 쓰지 마. 그래서 그 똑같이 쓸 거면 뭐하러 해? 그냥 동생도 책 사라고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쓰지 말고 동생한테 설명할 건데 그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막 10줄이고 20줄이고 베끼고 있을 거냐고. 그치? 너 나름대로 네가 생각한 2차 방정식, 복수수, 나머지 정리 개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 수업 때 내가 해준 것처럼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 정리를 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넣는 식이 1차 식일 때, 2차 이상인 식 때
해가지고 얘는 함수값, 얘는 검수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딱 썼어. 그치? 그러면 아래다가 뭐가 나와야 돼? 문제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 실습계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라다 붙여. 이거 지금 이거 뽑아준 거 있잖아. 이거 그대로 해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 그래서 난 근데 이게 붙이면은 단점이 그거야. 이게 스프링 노트가 양면으로 쓰지 못해. 왜냐면 이게 붙이면은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쓴 방법이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해서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무조건 스프링이어야 돼. 왜냐면 두께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여기다 안 써. 여기다가만 써. 여기다가 쓰고 페이지 넘기고 또 쓰고 페이지 넘기고. 여긴 다 백지야. 그래서 괜찮아. 종이 낭비해도. 그래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풀로 딱 붙이고 설명 이렇게 쓰고 갖다 붙이고 설명 쓰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해가지고 얘는 항상 잘 나오는 문제인데 내가 항상 틀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얘는 선생님이 해가지고 출장률이 90% 이상인 아주 중요한 문항이래. 해가지고 적어놓고, 그치? 아까 그 나무 정리해서 해가지고 소술령 쭉 썼던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정리를 해놔야지. 그래서 그게 정리 노트야. 이게 38에서 쓰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래. 그래서 오래 해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성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도 들고 뭔가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나름 그래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완성해보자라는 느낌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 딱 시기적으로 되게 좋아. 공수 1, 공수 2 해가지고, 그치? 공수 오늘 복습하고, 그치? 공수 2 저번에 중간평가 해가지고 한번 리마인드 했었잖아. 그거 가지고서 중간평가 가지고서 붙이면 되잖아. 응?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대수 입문이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대수 입문도 해서 지수, 로그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서 그럼 한번 써봐. 수업하듯이. 응? 그거 가지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일 때 여러분 아니 고등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JS 수학 노트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수학 개념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도 요점 정리해가지고 딱 쓰고, 그렇지? 그래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지금 문제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한번 봤는데 시험에서 틀렸어. 그럼 내가 틀렸던 문제 해가지고 나는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시험지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고서 틀리면은 모의고사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보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정화되고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쉽게 까먹지 않게 되는 거고 이게 왜냐면 내 아픈 기억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아픈 기억을 계속 되짚는 거지. 이때 이래서 틀렸어. 이때 저래서 틀렸어.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나의 아픈 기억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었지.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올바른 방법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공부지. 이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내가 검수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한테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최상위권들은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해가지고 전교 1등 안 하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말하는 최상위권은 수원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전국 탑급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딱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하게 되면 xy가 둘 다 있어. 문제 못 풀어. 그래가지고 얘는 뭘 해야 돼? 미지수를 줄여야 돼. 미지수 개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최대 최소 따질 때 뭐 해야 되지? 뭐를 고려해야 될까? 이제 뭐 해? 그려요. 얘는 위로 블록. 그리고요. 축배 방정식. 축 마이너스 1.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 나와 있는 x 범위. 범위 보고서 뭘 찾는 거야? 최대치수. 아니, 축으로부터의 거리죠. 아 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는 3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은 2만큼 떨어졌으니까 2가 더 멀잖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는 가깝고 오른쪽으로는 멀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 최소값은 2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왜 머뭇거리느냐?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얘를 수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얘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설명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내가 풀고 알려줄게. 이거보다는 딱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이렇게 주는 게 낫잖아. 그렇지? 얘는 일단 그려봐야 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일단 그려놓고 그리고 일단 축의 방정식 세워놔. 그래서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림 그려놓고 최대 최소 지점 찍으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그래서 그게 이게 말이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 개념은 이해를 했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 이게. 근데 그런 과정까지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게. 이거는 다 이제 서술형으로도 나올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돼. 얘 잠깐 볼까? 22번에 이차함수와 x축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근데 선분 a, b가 3이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 a, b는 3. 이거 말하는 게 뭘까? 동근아, 뭐야? a, b는 3? 저게 무슨 뜻이야?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a, b는 3이라고 주어져 있는 힌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알겠어? 아무도 몰라? 응? 주기? 주기? 네? 축? 축이 나온다고? 아그 꼭지점. 어. 2분의 3. 아, 꼭지점이 2분의 3? 아니죠. 얘는 자, 얘는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죠. 그렇죠? 두 교점 생겼을 거예요. x축. 그럼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x좌표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선분 a, b라는 건 뭘까요? 선분 a, b가 뭐예요? 차.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3이라는 거예요. 얘가 두 건의 차가 3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나왔을 거고요. 알파 베타 했으면은 2A 나왔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뭘 쓰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다. 4 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은 걔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에 마이너스 8a는 9입니다. 그러면은 a 값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은 단어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가 수업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용어 가지고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나머지는 다 바뀌는 부분이에요. 내가 뭐 2차 함수 그래프 x축 두 개점 ab 이거는 다른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 유형을 나누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 2차 함수 뭐해서 x축 교점 ab는. 그쵸? 근데 뭐가 특징인 거야? 선분 ab는 3. 저 단어가 등장하는 거는 이 유형만의 특징이야. 이 유형, 이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이 문제에서만 나오는 특징이 바로 선분 ab는 3이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쟤를 보고서 기억을 해야 돼. 아, ab는 3.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게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b는 3 했을 때 얘가 3이다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 할 거는 당연히 정해진 거야.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인 거야. 근데 이걸 학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학생이 학생답게 학생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고교학점제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이야. 그 설명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포인트로 잡고서 스타트를 해야 되지? 선분 AB는 3을 가지고서 설명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까지 머리가 갔었으면은 이 문제 다신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 맞추는 거에서 해가지고 그냥 난 답을 잘 맞추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다 서술형의 올 발표잖아요. 이게 이거 봅시다. 제가 15번 볼게요. 얘는 이제 가나 박스 해석이에요. 일단 마이너스를 해서 이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15래요. 근데 어디에서 15인지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가만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렇죠? 근데 나를 봤더니 fx가 항상 f-3보다 크거나 같대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이 문제는. 이 부분. 왜냐면은 딱 저 단어, 저 식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이 되는 이 문제만의 독특한 유형이 되는 거예요. 힌트가 되는 거죠. 자,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대. 지금 무슨 말일까? 맞아요. 축 준 거예요, 축. 그래서 얘는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얘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 힌트랑 같이 엮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3에서인데, 범위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안 해요.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거 아래로 블록인데 내가 축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해서 되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쵸? 그럼 최대값이 어디겠어요? 2에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역에서 준 힌트는 뭘 준 거였어? F2가 15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들을 이용해서 fx를 좀 써볼까요? fx식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지.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k인 거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축을 갖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f는 10으로 넣게 되면 누가 나와? k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됐을까요?
이번에 또 되게 막 요상한 그래프 문제 막 나오던데. 선생님이 내신 게 아니죠. 응. 공수원은 저기 원장님이 냈을걸요? 예? 네? 네? 응. 네. 청명에서 냈다니까요. 정면에서. 아, 근데 공수투는 저쪽 쌤이. 난 대수. 왜 내신내셨어요? 내가 제일 윗반을 맡으니까 그렇지. 언제는 막 무슨 내신에서 막 제일 아랫반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학원에 고격점제 전문가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수원에도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보면 좋겠다. 3차 방정식 세근 알파 베타 감마. 근데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아래식 저거 전개하면 안 돼요. 제발. 알게요. 이게 일단은 아래 거 보지 말고 여기 세근 알파 베타 감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거 계수는 우리가 외워서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2차 방정식은 외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근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는 외워서 풀면은 절대로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식을 써놓고서 비교하면 돼요. 얘가 우리 정각까지 아닌가? 5분까지. 항상 이러는 거 같은데. 지금 종 때문에 짜증 났겠어. 그래서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얘가 지금 뭐랑 똑같다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랑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제 좀 봐봐요. 여기 이 식이랑 위의 식이랑. 헐. 화나.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돼요? x에다 뭘 대입할까?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 식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전체 마이너스 한번 딱 붙여주면 끝나네. 세상에. 왜 알려준 거지? 아니 진짜 왜 자꾸 쓸까?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잘 나와요. 얘가. 그래서 딱 멍청한 애 걸러내기가 참 좋은 문제. 뭐라고요? 이렇게 걸려봤어. 막 전개하고 있으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 이렇게 바보. 거기서 여기다 이제 팔 쓰고 있으면은 이제 멍청이 하면서 이제 저것도 모르냐 하면서. 실제로 풀면 틀리는 세상이야. 걸러진 적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예? 있었죠. 아니야 없었어. 있을 리가. 그래야. 10번 이런 거. 얘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다 많이 나온다. 다 많이. 어이가. 저번에 내가 이 얘기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개수에 A, B, C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쟤 그냥 냅둬. 쟤는 문제 마지막까지 냅둬. 그렇지? 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쭉 푼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개수 비교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얘가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색은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은 저기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었으면은 뭐 공식 외우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전개식으로 써주면 돼요. x 세제곱에 이거 근의 생성 원리 다 기억하시죠? 이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 보면은 얘는 x와 마이너스 알파, 얘는 x와 마이너스 베타,
얘는 x와 마이너스 감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알파 둘 중에 x 나오고 x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져? x 세제곱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x 나오면은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라는 이 창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죠? 그래서 생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도 얘 전개식을 바로 쓸 수 있죠. 얘 전개식 하면은 x 세제곱에 x제곱은 어떻게 써? 여기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 x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x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감마 x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차항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나왔어.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나왔어. 세 번째에서 x 나왔어. 알파 베타 x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베타 감마 x 감마 알파 x 그러면 뒤에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이게 1차항인 거죠. 그럼 이제 상수항이니까 x 나오면 안 되네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그럼 바로 나오는 거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개수가 플러스야. 다음 거는 마이너스야. 다음 건 플러스야. 다음 건 마이너스야. 왔다 갔다 해요. 풀마.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내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얘를 A, B, C, D 4차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4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ab 더하기 ac 플러스 ad 더하기 bc 플러스 bd 플러스 cd 하고 x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abc 더하기 abd 플러스 bcd 해가지고 쪼르르르 해가지고 x 그리고 플러스 abcd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해했어요? 아, 중요하지 않아서요. 이거. 그러면 얘도 부호 보면 어때요? 풀. 에? 여기 풀.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풀마 하면서 반복이 돼요. 얘가. 이거 똑같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 무조건 최고차항 다음 거 개수는 뭐예요? 합. 합이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근의 합.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곱, 얘는 플러스 곱. 얘는 좀 다르죠.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게 뭐에 따라서 나뉘냐?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짝수 차수면 플러스 곱, 홀수 차수면 마이너스 곱.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16차 방정식을 근각계수를 알 수 있죠. 16차 방정식에서 16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럼 근이 16개겠죠? 그쵸? 그러면은 15차 한 개수를 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합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걔는 16차 방정식이니까 짝수잖아? 그치? 그럼 상수항이 뭐야? 근 16개 곱한 거야. 여기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충 썼죠. 왜? 이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3차까지는 좀 알아야 돼. 3차까지는 그래도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는 알아야 되는데 4차 이상부터는 2개만 알면 돼. 합, 곱. 그래서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합이랑 뭐 2개씩 곱한 거랑 3개 곱한 거랑 해가지고 힌트를 다 얻은 거야. 그치? 그래서 개수 비교하게 되면은 세 근의 합은 2가 나오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하면은 얘가 4가 나오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냐? 이제 근이 바뀌었잖아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x제곱 더하기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얘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위의식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개수들 찾아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얘 의외로 쉬워요. 여기는 통분해주면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뭐가 돼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통분하면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렇죠? 그럼 이제 다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숫자 써놨잖아. 2, 4, 마이너스 3이니까 쟤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얘는 뒤집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그럼 넣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각계수는 공식 외워서 하고 3차는 이 파란색씩 저거 써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야 될까? 오,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P알파, P베타, P감마 해가지고 7 나오면 돼요. PX 없앴어야 돼요. 응?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7. 자, 13번 오메가. 자, 일단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메가는 허수예요. 오메가 1 아닙니다. 오메가는 1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 얘가 오메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힌트 4개를 찾아야 돼요. 힌트 4개. 일단은 x 세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1을 넘겨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그 오메가는 허수잖아요. 어디서 나온 친구예요? 여기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서 나온 게 오메가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저걸 기준으로 해서 힌트 4개를 찾을 건데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오메가 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하면 뭐 나와? 1 나와야 돼. 자, 2번 오메가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자, 3번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 근각계수 이용할 거야. 근데 오메가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이 2차식에다가 근각계수 쓸 거예요. 그러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근의 곱 1.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4개 힌트 구하면은 그 이후로는 무조건 풀려요. 얘가 그래서 4개 가지고서 반드시 풀 수 있어요. 반드시. 얘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1번 기억은 맞죠? 기억 2번 힌트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니은 보시면은 니은 잠깐 봐주세요. 얘가 오메가 바 분의 1에다가 지금 제곱을 했으니까 오메가 바이 제곱의 분의 1 이게 지금 1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1번 힌트 보세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리고 오메가 바를 세제곱해도 1이죠. 그쵸? 근데 거꾸로도 생각하셔야 돼. 1은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분자에는 1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에요. 이해했어요? 아, 그럼 약분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오메가 바의 제곱에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 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2번 힌트 이용하면 되죠. 2번 힌트에서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플러스 1은 0이니까 1 이항시킨다 봐봐. 그럼 뭐 나와야 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는 어떻게 돼? 아, 얘는 지금 오메가 바가 지금 같이 있어. 근데 4번 힌트가 뭐였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 되어야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얘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바. 그럼 둘이 합하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맞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힌트 4개 찾으면 무적이야. 됐습니까? 자, 옆에 15번 보세요.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풀까? 여러분 근데 푸는 방법 알 거예요. 모르나? 그걸 곤란한다. 자, 얘는 좀 당황스러운데. 얘가 는영으로 끝났냐, 는영이 아닌 걸로 끝났냐를 보는 거야. 얘가. 그래서 는영과 는영이 아닌 거. 는영인 쪽은 뭐냐? 인수분해요. 는영인 쪽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얘가 이것만 기억해줘도 문제 풀어요. 그래서 위에씩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x 2y에 x 플러스 y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x는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푸는 방법 다 나온 거예요. 첫 번째, x는 2y.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 둘로 쪼개서 풉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어디다 넣어? 아래측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2y를 넣으래요. 그러면 얘는 4y 제곱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7. 그러면은 y 제곱은 1이네. 얘가.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얘가 y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 베타는 1. 그러면 알파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2번 x가 마이너스 y래. x에다 마이너스 y 넣어봐. 그러면 y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에 마이너스 y 제곱은 7입니다. 이렇게. 그럼 y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말 돼요?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야? 그치? 안 돼. 성립 안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3.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는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는영 나온 쪽 인수분해해서 푼다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저 위쪽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별로 특징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놓게 되면은 뭐가 나왔든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난 뭐 이거 예전에 풀어봐서 아니?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유형별 특징은. 오, 17번. 얘는 알아야죠. 얘는 뭐야 특징이? 저거를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x랑 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그 간단하게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얘는 특징이 뭐야? 정수예요. 정수. 자연수라고 나오기도 해요. 정수 또는 자연수가 나와요.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억지 인수분해라고 나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수분해 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억지로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 두 개 하시면 돼요. 앞에 두 개 하면은 공통인수 뭐죠? x예요. 그럼 x y-2 괄호 생겼죠? 그럼 y-2가 무조건 공통인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y-2 됐습니까? 마이너스 8이었는데 분명 상수항이 플러스 2로 바뀌었어. 그럼 우배는 10 됐어요? 자, 그러면은 묶어봐. x-1 y-2는 10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의 약수 보면 되는 거지. 10의 약수. 얘가 1, 10, 2, 5, 뭐 5, 2, 10,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 끝이 아니죠?
마이너스도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됐어요? 근데 이건 아니겠죠. 솔직히 마이너스는 왜 우리 원하는 게 뭔데요? x 플러스 y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x, y가 둘 다 음수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왼쪽 부분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 y 하게 되면은 1, 10 나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2, 10이 나오는 거고 2, 5 하게 되면 3, 7 나오는 거고 얘는 6, 4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는 11,3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제일 최대가 되는 거는 언제지? 14일 때네요. 얘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정수 x, y. 그래서 일단은 억지로 인수분의 형태에 맞춰서 공통인수 무조건 만들어주면 돼. 근데 특징이 는 0이 아니라는 거. 는 정수야. 는 정수. 그래서 그 정수 해가지고 약수 이렇게 쭈르륵 순서성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얘가 잠깐 쉬었다 할게요.